탄핵 선고 먼저 나느냐 아니면 2심 항소심에 먼저 나느냐? 선고가 먼저 나는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탄핵 선고가 먼저 나면요. 예.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조기 대선 전국으로 바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2심에 대한 어떤 선고가 나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 본인이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유력한 예, 이제 예. 야당의 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 만약 선고가 먼저 나버리면 2심 항소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먼저 나버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 대선 출마 불가론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동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있는데 이건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됐든 공직선거법이 됐든 이 2심에서 무죄가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검찰에서 이제 끝났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상고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결정까지 무죄가 나야지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니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지금 이 선거법 이 사건 다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게 위헌인 것 같은데 이거 헌법재판소에 좀 따져주세요. 이거예요. 본인과 관련된 재판과 직접 관련된 거죠. 오는 26일 선고 예정입니다. 2심. 근데 만약에 이 제청 이거를 법원에서 받아주잖아요. 이 신청을. 그러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달 4일에 먼저 한 번 했어요. 이때도 선거법 이거 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주세요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재판부에. 그때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거 위헌 같은데요. 이거 따져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요. 또 선거법 위헌 같은데 따져주시라고 또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규정에 대해서 따져달라고 해서 이건 아직 안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튼 두 차례 재판부에 한 겁니다. 김철현 교수님, 이거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 지금? 일단은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해서요.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유죄 받았죠. 2심 진행 중인데 아마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판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재판이 진행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선고만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결정을 안 내린 상태거든요. 첫 번째 신청에 대해서 아직 뭔가 판단이 없고 두 번째 신청은 뭐 어제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신청이 지금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제청 신청한 것은 알려지지 않기 예. 때문에 1차에 신청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사가 아무런 가타부타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아니면 어떤 걸 또 사실에 문제 대해서 삼은 위헌 건지. 제청한 건지는 아직까지 바로 드러나지 근데 않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신청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3월 26일로 예정된 그 선고를 좀 늦춰보자 하는 것밖에 없는 뒤로 좀 거거든요. 미루고 싶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예. 2018년도에 벌써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위헌 법률 신청을 했는데 벌써 기각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벌써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벌써 위헌 심판을 제청했을 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차례 신청을 또 한 번 거예요. 내고 또 한 번 이번에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3월 26일로 예정된 선고 일자를 늦춰보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볼 땐 굉장히 이게 절체절명이 되는 게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원래 이번 주 정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유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만약에 탄핵 선고가 그러면은 이루어진다. 저 2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그 뒤로 날짜가 잡힌다면 그러니까 탄핵 선고 먼저 나느냐 아니면 2심 항소심이 먼저 나느냐? 선고가 먼저 나는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탄핵 선고가 먼저 나면요. 예.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조기 대선 전국으로 바로 예.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2심에 대한 어떤 선고가 나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 본인이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유력한 이제 야당의 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 만약 선고가 먼저 나버리면 2심 항소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먼저 나버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 대선 출마 불가론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그럼 일종의 이건 날짜를 놓고 약간 수싸움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든지 유죄가 나온다고 예. 하더라도 탄핵 선고 난 이후에 나야 조기 대선 전국에서 그 본인이 어떤 출마에 대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 본인이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먼저 나버리게 되면 예. 사실 대선 출마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아, 이 대선 선고 두 출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지 재판의 선고 시점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지 탄핵 선고 이후로 늦춰보려고 하는 마지막 시간 벌기, 마지막 시간 연장책이 바로 이번에 이혼 법률 신청을 또 한 번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이 2심 재판이요, 이거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반복적으로 밝혔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본인 재판 그 2심 공신법 2심 언제쯤 나옵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이런 상황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두 차례나 하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즉 무죄로 판명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찰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뭐 빨리 정리된 게 좋다. 네. 어떻게 보면 자신감, 뭐 그때 당시 자신감 비춘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네. 실제 이거 자꾸 위헌 심판 이거 신청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좀 긴장되고 초조하고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긴장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자신감이 있을 때고 그럴 것이고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동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있는데 아, 이건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됐든 공직선거법이 됐든 이 2심에서 무죄가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검찰에서 이제 끝났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상고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결정까지 무죄가 나야지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니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이 탄핵 심판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제84조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이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 19조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받은 자가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그럼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이건 따져달라는 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250조 1항이야 여러 가지 지금 예. 방송이나 연설 등을 통해서 가족 출생 여러 가지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데 사실 이것도 과거의 취재 보면은 돈은 묻고 입은 푼다라는 취재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위헌법률 제청 신청한 게 이게 재판 지연된 거하고 굳이 많이 상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하냐 마느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예. 이미 재판부는 이전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던 것도 예. 이미 결판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그때 얘기를 한 근데 것이고 지금까지 법원에는 얘기는 없어요. 안 받았던 건 그대로 끌고 가다가 선고할 때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이 탄핵 심판과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동시키는 건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인 것이고 근데 왜 두 번이나 이걸 신청합니까?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게 낮에 있었는데 비명계 정치인들
비명계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비명계 뭐 잠룡이라고 꼽히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러 명과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정치를 맡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책임도 적잖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수필 부대변인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만난 분들이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이런 분들인데 이른바 비명계 잠룡을 꼽히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을 오늘 만났어요. 이광재 전 의원까지 만났는데 이거 그동안 이재명 대표 조금 비판적 입장 가졌던 분들이잖아요. 이거 네. 뭐 사실은 이 탄핵 정국이 점점 더 이게 거세지면서 그냥 뭐 비판을 쏙 들어간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취소돼가지고 관저에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예. 지금 다른 비명계 주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아주 쉬운 말로 눈치 없는 행동인 거죠. 지금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네.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좀 세련된 말로 TPO를 못하는 거죠. 아. 시간과 장소와 이 상황에 대해서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 데 되는 그럼 것이죠. 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지금 다 같이 만났어요.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이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미 몇 분 만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나서 뭔가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저기에 계신 개개인의 정치 일정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국민의힘의 여권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선거운동에 뉘앙스를 풍기다가 바로 쏙 들어갔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참 천운을 타고났다. 저는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요거 제가 한 김철규 교수가 1분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결집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 이재명 대표는 정말 뻔뻔하고요. 저 비명계 의원들은 정말 배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치 조기 대선 행보에서 통합하는 행보를 할 것처럼 해서 끌어모았다가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3월 26일 날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걸 대비해서 저 사람들이 제2차 체포 동의안 때 검찰과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죠. 했던 그 얘기 사람들이 때문에 논란이 했잖아요. 커졌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무런 일이 없었는 것처럼 나타난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 뻔뻔하고 그런 검찰과 짜고 찼다는 그런 아주 정치적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저기 나타난 우리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정남지사 보면 참 별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아주 다른 아주 분석과 시각 보여주셨어요.